아 오늘 원래 개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3일 천하 우원식의 3일 천하. 되겠습니까 이게? 억울하다 우원식, 불쌍하다 되겠어요. 우원식. 되겠어요 이게? 네? 전국 유일의 우원식 옹호 방송. 물론 우원식 의장이 약간 무리한 기획, 무리한 로드맵을 낸 것은 맞지만 뭐 그게 그렇게까지 뭐 욕먹을 일이었나 싶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어쨌든 벌써 어제 일이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한덕수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개헌 무슨 뭐 이런 얘기는 물론 저는 그 개헌 얘기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헌 얘기가 월요일에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4년 중임 얘기로 갈 얘기거든요. 그게. 네. 4년 중임 얘기로 갈 얘기인데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게 과연 개혁이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권력 분산이 되는 얘기냐 그게. 그렇지도 않고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죠. 네. 네. 제가 볼 때 그렇지도 않고 뭐 4년 중임에다가 국회 추천 뭐 책임 총리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말이죠 국회 선출 책임 총리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 선출 책임 총리제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뭐 그거는 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있죠. 요거를 4년 중임하고 결합했을 때는 네. 4년 중임은 어쨌든 간에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요거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제도인데 그렇죠. 그거랑 국회 선출 책임 총리랑 붙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제가 볼 땐 첫째 합의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될 공산이 크고 4년 중임만 합의될 가능성이 크고 둘째 그렇게 붙였을 때도 요게 어떻게 운영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하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이원정부제처럼 되거나 이원정부제도 프랑스 같은 수준은 아니고 그런 수준은 아니고 개판될 거다. 근데 프랑스는 이제 이원 정부제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 뭐 아니게 운영될 수도 바뀌었죠. 있는데 이제 아니지. 네.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에, 80년대. 예, 90년대. 옛날에 이원 정부제. 예. 조스펙 나오고 뭐 이럴 때. 그렇죠. 시라크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총리가 이상하게 되는 네. 그런 시스템. 그게 이제 뭐 잘 되는 시스템이냐?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근데 예를 들면은 가령 뭐 우리가 좀 여러모로 이제 결선 투표제라든지 요런 게 이제 들어 있어 가지고 요런 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네. 그러면 크게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 뭐 이런 개념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국민의힘 하는 얘기를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 개헌 얘기를 하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냐? 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아 맞다. 그런데 제왕적 국회도 문제다. 제왕적 국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을 줘야 된다. 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회 해산권이라는 거는 원래는 내각제에서 하는 거죠. 내각제 이제 의회의 총리 불신임권에 네. 해당하는 그렇죠. 총리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거 잘 보시면은 때가 되면은 야당들이 총리 불신임하겠습니다. 총리 불신임만 내겠습니다. 이걸 해요. 그러면은 그러자마자 총리가 나는 국회 해산합니다. 이래갖고 바로 총선 다시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갑자기 거기서 제왕적 국회 얘기가 왜 나오며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 대통령 가만히 있고 혼자 운영합니까? 그리고 이 개념상 말이 안 되는 게 제왕적 국회가 지금 얘기하는 그 제왕적 국회라는 거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이런 거거든요. 국회가 말이에요. 뭐 예산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고요. 탄핵도 막 줄탄핵을 하고요. 막 특검도 막 몰아붙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회에 본질적으로 할당된 권한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의석수의 문제잖아요. 그 누가 총선을 망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누가 망했는데. 누가
누가 계속하십시오. 예, 누가 예? 잠깐 조문을 하겠습니다. 예, 누가 런종섭을 저기 호주로 보내라고 누가 뒤에서 칼 들고 윤석열을 협박을 했습니까? 누가 의대 정원을 예? 뭐야 2,000명을 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을 했습니까? 누가 한동훈하고 싸워가지고 한동훈한테 너 사퇴 이거 하라고 누가 뒤에서 칼 들고 시켰습니까? 그거는 뭐 김건희가 시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칼 들진 않았겠지. 예, 뭐 시켰습니까? 아니 지들이 망해놓고서는 망한 다음에 아 이건 제왕적 국회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회의 본질적 권한이 아닌데 오히려 국회는 선거 결과, 민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게 국회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거지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는 거는 국회 해산권을 주게 되면은 대통령은 가만히 대통령은 그 본질적인 권한이 늘어나는 건데 네. 그건 독재자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입니까? 아니 내각이 총사퇴하는 건 서로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너도 내려놓고 나도 내려놓고 승부를 보자 이런 건데 대통령은 내각제에서 내각제에서 대통령이 난 가만히 있고 국회부터 다시 구성해봐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총선 어제 하고 내일 또 이제 국회 해산해서 하면 자긴 내려놓는 게 없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왜 하냐면 제가 잘 생각해봤어요. 저런 안드로메다로 가는 주장을 왜 하지? 생각해봤어요. 그 주장을 왜 하냐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도 윤석열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헌 측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이렇게 표출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왜 개헌을 선포했는가? 국회가 제왕적이어서 그런 것이다. 그 주장이에요 이게. 국회가 제왕적이고 윤석열을 괴롭히고 하니까 윤석열이 이거는 정말 구국의 심정으로 제왕적인 국회를 혼내주려고 국회가 이렇게 제왕적이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개헌을 선포한 거 아니냐. 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저렇게 불기의 객이 됐지만은 하지만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오랜만에 불기의 객.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왕적 국회는 뜯어 고쳐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얘기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거기다 선을 못 긋고 제왕적인 국회예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개헌론을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 이게. 우원식은 두 가지가 억울하다. 우원식 억울 얘기. 우원식은 억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우원식 의장은 저희는 별로 안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린 4년 중임제를 얘기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걸 내각제라고 읽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개헌.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개헌만 나오면 개헌이라고 쓰고 내각제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그냥 4년 중임제를 하자고 했지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 총리제도 없습니다. 그냥 4년 중임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각제 음모다 이러면서 댓글들을 막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좀 심한 개헌 혐오론자들 아니냐. 개헌 혐오? 개헌 혐오론자들이 있다. 개헌 혐오이다. 네. 너무한다. 87체제 수호 전사들이신데 아니 그 읽으면 되는데 글을 읽는 대로만 읽는데 이것은 모두 내각제를 위한 빌드업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개헌을 그냥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가 무슨 계엄 조항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해도 내각제 음모다. 뭐만 하면 내각제 음모래. 뭐만 하면 내각제 음모. 그래서 저는 노회찬 의원이 그랬듯이 내각제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각제가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개헌이라는 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원식 의장이 다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국힘도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 오케이 한 거야. 그래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서 지금 딱지는 우원식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도가 나온 걸 쭉 보니까 오늘 이제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이제 민주당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는 우원식 의장을 이재명 대표가 만난 거는 맞아요. 2번 만난 건 맞는데 4년 중임제를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제 전 대표구나 오늘 사퇴했으니까 이재명 전 대표와 우원식 의장이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 게 뭐냐면 공감대를 이뤘는데 우원식 의장은 이게
지도부하고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기자회견으로 간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요 사안을 지도부하고 공유를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자기 한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네. 지지층에서 반대했죠. 아니 근데 지지층 얘기는 그거는 뭐 해야 되는 거면 지지층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해야 되는 거면 지지층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가 공유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우원식은 왜 얘기를 하느냐 난리가 나서 최고위를 했는데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4년 중임제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와 뭐 거기 진성준 정책위 의장 뭐 누구 최고위원 누구가 안 된다. 그 몇 가지 논거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은 개헌 얘기가 블랙홀이 돼가지고 지금 뭐 내란 종식이나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이슈가 안 된다. 묻힌다. 그래가지고 이런 선거 얘기가 구도상 어렵고, 안 좋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개헌 얘기를 국민의힘이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뭐 오늘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자기들의 이제 뭐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고 윤석열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식민지에 완전히 지금 아직도 그러한 상태를 지금 뭔가 이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 개헌 논의를 쓰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러한 거를 용인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 아니냐. 뭐하러 그런 구도에 이제 빨려 들어가느냐 이런 이제 반론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좀 분기 탱천하는 사람은 아니 저 내란 세력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개헌 논의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뭐 말씀들도 잘 알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럼 결정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저 미사일 전문가 누굽니까? 김병주 의원인가? 김병주 의원이 그러면은 저 그날 나온 결정 있잖아요. 5.18 전문을 저 이제 삽입하는 거하고 반영하는 거하고 헌법 전문에 5.18 관련 내용을 넣는 거하고 그 하나가 또 뭐죠? 계엄 조항? 네, 계엄 조항을 선보는 거하고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수용하는 걸로 그러면 입장을 냅시다. 나머지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비공개 최고위 45분 동안 했대요. 그래서 45분 동안 한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그 비공개 최고위 하기 전에도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로 지도부를 설득을 하려고 한 거죠. 사실은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이 안 되니까 비공개 최고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럼 하고 공개 최고위를 열어서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모인 입장을 발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입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벙찌게 된 것이고 그쵸. 아니 나는 최고위 이 지도부에서 공유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온갖 욕이란 욕은 이제 다 먹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어쨌든 뭐 개헌은 뭐 하고 싶어 뭐 개헌 논의는 계속 뭐 이 불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또 했죠. 엄청난 일을. 그게 나오면서 이제 오늘 우원식 의장은 현실적 판단을 한 거죠.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어쨌든 책의 한 장을 지금 넘어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걸 내란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윤석열의 이 내란이 일제는 일단락이 됐다. 자 이제는 그러면 새로운 뭔가를 논의하자. 이 구도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그쵸.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렇게 치고받고 해도 그게 그 상황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 한덕수의 만행을 보니까는 내란이 종식이 안 됐구만. 이제 이렇게 다 생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볼 때도 이게 책이 한 장이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니까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대선 때 개헌 하는 거 개헌 동시 투표하는 거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오는 상황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가려면은 이제 그 투표 뭐죠? 그 개헌 투표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국민투표법. 네, 국민투표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계류된 게 있는데 그게 또 얘기가 뭐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 투표를 하면서 또 그것을 할 수 있게 사전 투표를 반영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걸 또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시일이 촉박하고 뭐 어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렇긴 해요. 예. 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다소 이거 우원식 의장의 구상을 그대로 지금 뭐 반영하는 것은 아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장이 포기한 방안은 어쨌든 동시 투표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개헌 논의 자체는 뭐 계속하자. 그렇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뭐 계속 해나가고 뭐 이런 거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은 넘어가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저희는 비우호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4년 중임제는 네. 첫째 일단 대통령 임기 디폴트 8년 되는 거예요. 아. 디폴트로 8년이 되는 건데 왜 관권 선거가 작동하는군요. 뭐 디폴트 8년이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제대로 못한 녀석은 그러니까 미국이랑 비슷해지는 거니까 네. 제대로 못한 녀석은 4년밖에 못해.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8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디폴트로 깔고 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은 커지겠죠. 네. 경향적으로 네. 대통령의 권한은 커지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는 거에 대한 무슨 어떤 그 순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거에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순기능도 있어야죠. 네. 우리 유튜브도 네. 역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기능이 더 많죠. 역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나 순기능도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김준호의 패션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다거나 뭐는 소리야. 새로운 셔츠잖아요 지금. 몇 번 입었어요. 네. 네. 한동안 안 입던 셔츠 네. 김준호 패션 평가를 한다거나 네.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8년 하는 거에 대한 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있긴 있죠.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뭐 통치의 안정성 이런 거예요. 근데 중간에 선거를 한다는 거에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이 선거를 그냥 아무리 이 사람이 평가가 좋아도 선거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4년 하면 선거 해야 되잖아요. 2년 차부터 이제 선거 모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경로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잘 제도가 굴러오던 뭐 그런 상황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나라 어딥니까?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2년 차부터 이제 인기 영합정이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2년 차부터 대통령이 이제 선거 모드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8년 동안 8년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한은 집중이 되는데 2년 차부터 그거를 이 권한 집중된 권한을 선거용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되겠느냐 이게. 근데 지금도 내내 선거용이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거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8년 중임제가 4년 중임제가 뭐 진전된 게 있어야 그걸로 바꾸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진전된 것도 없고 뭐 나은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4년 중임제 하면 관권 선거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관권 부정 선거, 중국발 그 부정 선거가 아니라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견해가 한편으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두 번째로 저는 모든 것에 긍정적인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 보면 지금 대선은 5년마다 뽑지 않습니까? 5년마다 괜찮은 대통령감을 뽑기에는 사람이 없다. 인물이 부족하다. 8년에 한 명 정도 뽑을 정도의 지금 인적 뎁스가 있는 건 아닐까? 잘하는 사람 8년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길게 보고 할 수 있는 경우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약간 근데 제 말은 뭐냐면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장단이 있는 제도. 뭐 그냥 누가 누구를 서로 딱히 부러워하지도 않고 뭐 무엇이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도 아니냐라는 정도의 의미를 이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딴 걸 해줘요. 예를 들면 뭐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를 해줍니다. 근데 대신에 4년 중임제를 받아라. 그럼 받아야죠. 본인의 야심을 위해. 야망이니까. 네, 그럴 수 있다. 김준호의 야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을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원 포인트냐? 예를 들면 말하면 이게 저 베스트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우선순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가 좀 개혁적이고 기본권이 강화되고 뭐 사법 개혁이 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4년 중임제나 껴 있어요. 그럼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왜냐면 트레이드 오프니까. 개헌이라는 건, 개헌 헌법은 뭡니까? 전 국민의 단체 협약입니다. 전 국민의 단체 협약을 계속 체결하는 거니까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
어찌 내란 세력과 뭐 공존할 수 있냐. 뭐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당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 30% 이상의 지지를 얻는 당이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가 이탈을 해서 그래도 탄핵 소추도 된 건데 그걸 뭐 전부 다 이렇게 뭐 아예 뭐 겸상도 못하는 사람들로만 무조건 만든다고 해가지고 기분이는 좋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못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이탈은 시켜야 되는데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죠. 의회 해상권 얘기나 하고 이래갖고 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개헌 특위인지 뭔지를 구성을 해놨을 텐데. 말이 되는 교수님들 거기다가 데려다가 개헌을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그게 11월인가 12월에 출범을 했거든요. 네. 의장 자문특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추천 몫을 빼뒀는데 국민의힘이 추천을 안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12월 1월에는 추천을 안 했고 3월에 추천했나? 하여튼 최근에 추천했습니다. 추천을 하니까 그때가 제일 어떨 때입니까? 탄핵 기각을 위해 달려갈 때니까 그게 좀 심하게 좀 그러니까 멤버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 놔가지고 거기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상한 얘기 하죠. 그러니까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그것도 겸상을 한다.